아휴, 뭐 저런 사람이 여기 왜 왔대? 저분은 뭘 보러 온 걸까요? 백화점 화장품 코너 직원 김민정이 옆 동료 이서현에게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거의 들리지 않는 경멸이 섞여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입술을 가리키며 웃음을 참았다. 베트남에서 온 이민수 씨가 손에 든 시험용 샘플을 어색하게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의 낡은 검은색 재킷은 팔꿈치 부분이 달아해져 있었고 해진 회색 운동화는 오랜 시간 걸어 다닌 흔적이 역력했다. 신발의 밑창은 한쪽이 더 달아 있었고 끈은 헐렁하게 매어 있었다. 백화점 1층 메인 화장품 코너에 반짝이는 조명이 그의 어두운 옷차림 위로 쏟아져 내렸다. 수십 개의 스포트라이트가 마치 연극 무대처럼 그를 비추고 있었다. 주변의 모든 것이 화려하고 빛났지만 오직 그만이 어둠 속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화장품 코너에는 각종 고급 브랜드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그들의 포장지는 모두 화려하고 값비싸 보였다. 공기 중에는 여러 종류의 향수 냄새가 섞여 복잡한 향연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김민정과 이서연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입가를 살짝 올렸다. 그들의 웃음은 손님들에게는 보이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제어되고 있었다. 김민정은 이서연의 팔꿈치를 살짝 쳤다. 두 사람은 다시 이민수 씨를 힐끗 쳐다보았다. 이민수 씨가 진열대 위에 놓인 프리미엄 크림의 가격표를 보더니 눈이 동그래졌다. 가격표에는 85만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그는 그 숫자를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다. 숫자를 확인하는 그의 손가락이 살짝 떨렸다. 그는 서서히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의 발소리가 백화점의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위에서 작게 울렸다. 다른 손님들이 그의 주변을 스쳐 지나갈 때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어깨를 웅크리는 듯했다. 한 젊은 여성이 그의 옆을 지나가며 그의 재킷을 힐끗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짧은 순간의 의문이 스쳤다가 곧바로 무관심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다른 진열대를 바라보았다. 저런 옷차림으로 여기까지 오다니 정말 대단하네. 이서연이 다시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지만 이민수 씨의 귀에 그들의 대화가 들렸는지 그의 목덜미 근육이 살짝 경직되었다. 그는 다른 진열대로 시선을 돌렸지만 여전히 그의 손은 그 크림의 샘플을 놓지 못하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이 샘플을 부드럽게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마치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처럼. 주변의 다른 손님들은 화려한 옷차림으로 자신만의 구역을 차지하고 있었다. 한 여성은 값비싼 모피 코트를 입고 있었고 다른 여성은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었다. 남성들은 모두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다. 오직 이민수 씨만이 그 공간에서 어딘가 어색하게 서 있었다. 백화점에 흐르는 음악이 그의 불편함을 더욱 부각시키는 듯했다. 부드러운 팝 음악이 화장품 코너 전체를 감싸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오히려 소음처럼 들렸다. 이민수 씨가 다시 한번 가격표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이 깊어졌다. 그는 천천히 손을 내렸다. 그의 손이 허리춤의 주머니로 향했다. 그는 주머니 속에서 무언가를 만지작거렸다. 아마도 지갑일 것이다. 그의 표정이 복잡해졌다. 그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어깨가 살짝 내려앉았다. 그는 마침내 진열대에서 물러나 다른 곳으로 향했다. 그의 뒷모습이 화장품 코너의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점점 작아졌다. 이민수 씨의 하얀 셔츠 목덜미에 땀이 배어들기 시작했다. 화장품 코너의 강한 조명이 그의 이마에 반짝이는 땀방울들을 비추었다.
땀방울들이 그의 이마를 타고 흘러내리려는 것을 그는 손등으로 닦아냈다. 그의 손등에도 땀이 배어 있었다. 직원들의 시선이 마치 보이지 않는 칼날처럼 그의 등에 닿았다. 그들은 거리를 두고 있었지만 그 거리감이 오히려 더 큰 벽을 만들고 있었다. 백화점의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그의 목덜미를 스쳤지만 그는 더위를 느끼는 듯했다. 그의 얼굴이 붉어져 있었다. 그는 손수건을 꺼내 이마를 닦았다. 손수건도 이미 젖어 있었다. 그는 손수건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주변의 화장품 냄새와 고급 향수 향이 코를 찔렀다. 각기 다른 브랜드의 향기들이 공기 중에서 섞여 복잡한 향연을 만들어냈다. 하나는 꽃향기가 강했고 다른 하나는 과일향이 났으며 또 다른 하나는 우디향이 났다. 그들은 모두 섞여 하나의 독특한 향을 만들어냈지만 이민수 씨에게는 모두 낯설고 압박적으로 느껴졌다. 이민수 씨는 한 걸음 또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며 거리를 벌렸다. 그의 발소리가 백화점의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위에서 작게 울렸다. 유리 진열장에 비친 그의 모습이 낯설었다. 거기에 비친 남자는 낯선 땅에서 길을 잃은 사람처럼 보였다. 그의 머리카락이 제멋대로 흩날리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서려 있었다. 그의 눈가에는 잔주름이 잡혀 있었고 그의 입술은 바짝 마른 상태였다. 한 중년 여성이 그의 옆을 지나가며 그의 재킷을 힐끗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짧은 순간의 의문이 스쳤다가 곧바로 무관심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다른 진열대를 바라보았다. 이민수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손가락을 꼭 쥐었다. 그의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백화점의 천장에서 쏟아지는 조명이 그의 어깨 위에서 그림자를 만들었다. 그 그림자가 마치 그를 올가매는 족쇄처럼 보였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주변을 둘러보았다.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일에 몰두해 있었다. 누구도 그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는 다시 한번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는 마치 물속에 빠진 듯한 느낌을 받았다. 공기가 부족한 것 같았다. 그는 천천히 심호흡을 했다. 하지만 그의 호흡은 여전히 불안정했다. 그는 다시 한번 진열대를 쳐다보았다. 화장품들이 화려하게 진열되어 있었다. 각각의 제품들은 자신만의 색깔과 향기를 자랑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값비싸 보였다. 이민수 씨의 눈빛이 그들을 훑었다. 그의 시선이 한 제품에 머물렀다. 그것은 작은 화장품 세트였다. 가격표에는 12만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그것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 작은 희망이 스쳤다. 하지만 그는 다시 고개를 저었다. 그는 그것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뒤로 물러섰다. 그의 발걸음이 점점 더 무거워졌다. 그는 화장품 코너를 완전히 벗어났다. 그의 등 뒤에서 직원들의 속삭임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그 소리를 무시하려고 했지만 그의 귀에는 선명하게 들려왔다. 그는 더 빨리 걸었다.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바닥에 닿았다. 산막무시의 반복과 긴장 축적. 화장품 코너를 지나 이민수 씨는 액세서리 매장으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이 점점 더 무거워졌다. 복도를 따라 걸으며 그는 여러 매장들을 지나쳤다. 의류 매장, 신발 매장, 가방 매장 등이 있었지만 그는 모두 지나쳤다. 그의 시선은 오직 액세서리 매장을 향하고 있었다. 액세서리 매장의 입구에 서서 그는 잠시 망설였다. 그의 손가락이 살짝 떨리고 있었다. 진열장 안에 반짝이는 목걸이와 귀걸이들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수십 개의 목걸이가 각기 다른 디자인으로 진열되어 있었다. 어떤 것은 화려한 보석이 박혀 있었고 어떤 것은 단순하지만 우아한 디자인이었다. 특히 하나의 은색 목걸이가 그의 눈에 띄었다. 그것은 단순한 디자인이었지만 무언가 특별한 매력이 있었다. 은색 체인에 작은 진주가 하나 박혀 있었다. 그것은 다른 목걸이들보다 소박했지만 그만큼 더 진귀해 보였다. 이민수 씨가 그 목걸이를 바라보며 잠시 멈춰섰다. 그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그는 천천히 매장 안으로 들어갔다. 매장 안의 조명이 더욱 밝았다. 모든 액세서리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공기 중에는 값비싼 금속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는 목걸이 진열대 앞에 섰다. 그의 손가락이 유리 진열장을 가볍게 두드렸다. 유리가 차갑게 느껴졌다. 점원이 다가왔다가 그의 옷차림을 보고는 발걸음을 멈췄다. 점원은 20대 후반의 남성으로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처음에는 상냥한 미소가 있었지만 이민수 씨의 옷차림을 보는 순간 그 미소가 순간적으로 굳었다가 다시 부드러운 표정으로 돌아왔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점원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그의 눈에는 경계심이 스쳐 지나갔다. 이민수 씨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그의 손가락이 주머니 안에서 꼼지락거렸다. 그는 무언가 말을 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였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는 목걸이를 가리켰다. 점원이 그의 시선을 따라 목걸이를 바라보았다. 이 목걸이를 보고 계신가요? 점원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거리감이 있었다. 이민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나오지 않았다. 매장의 음악이 그의 귓가를 맴돌았다. 클래식 음악의 부드러운 선율이 화려한 액세서리들과 어우러져 우아한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바이올린과 피아노의 선율이 공기 중을 맴돌았다. 하지만 그 음악은 이민수 씨에게는 오히려 압박감으로 다가왔다. 그는 천천히 뒤로 물러서며 매장을 나왔다. 그의 등 뒤에서 점원이 다른 손님에게 다가가 밝은 목소리로 말을 하는 것이 들렸다. 어서 오세요. 오늘 특별 할인 중인 제품들이 많습니다. 이민수 씨는 복도를 따라 천천히 걸었다. 그의 발걸음이 점점 더 느려졌다. 그는 여러 매장들을 지나쳤다. 그의 시선이 매장마다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앞으로 향했다. 그의 표정이 점점 더 어두워졌다. 그의 어깨가 더욱 웅크러졌다. 그는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는 결국 백화점의 중앙홀에 도착했다. 중앙홀에는 거대한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져 있었다. 트리에는 수천 개의 조명이 달려 있었고 그것들은 반짝이며 아름다운 빛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사람들이 트리 주변에 모여 사진을 찍고 있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이민수 씨는 트리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복잡했다. 그는 잠시 멈춰섰다. 이분이 제가 만난 최고의 고객이세요.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이민수 씨가 돌아보자 백화점 지배인 박철민이 달려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박철민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경외심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40대 후반의 남성으로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지금은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이민수 상무님. 이민수 씨의 표정에는 당혹감이 스쳤다. 그의 눈이 동그래졌다. 그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다. 상무님, 제가 박철민입니다. 작년에 베트남에서 열린 유통 컨퍼런스에서 만났습니다. 기억나세요? 박철민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졌다. 주변의 사람들이 이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이민수 씨가 고개를 저었다. 그는 아직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가 무언가 말을 하려는 순간 주머니에서 작은 명함이 떨어졌다. 명함이 바닥에 떨어지며 가볍게 소리를 냈다. 박철민이 먼저 그것을 주었다. 그의 눈이 동그래졌다. 명함에는 베트남 최대 유통업체 탄송그룹의 상무이사 이름과 함께 이민수 씨의 사진이 찍혀 있었다. 사진 속의 그는 지금보다 훨씬 더 단정한 차림이었고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가득 차 있었다. 박철민의 손이 살짝 떨렸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다. 고개를 숙이는 그의 모습에서 진심 어린 사과가 느껴졌다. 저희 직원들이 무례를 범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직원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김민정과 이서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수치심이 뒤섞여 있었다. 다른 손님들도 이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들은 이 상황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중앙홀의 소음이 점차 잦아들기 시작했다. 이민수 씨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 그의 눈빛이 깊어졌다. 그의 시선이 박철민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것은 오히려 더 무서웠다. 박철민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오늘의 실수를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부디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이민수 씨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손이 다시 주머니로 들어갔다.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의 어깨가 살짝 내려앉았다. 그는 다시 한번 주변을 둘러보았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괜찮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모든 사람에게 명확하게 들렸다. 그의 말 한마디에 모든 소음이 멎었다. 지배인은 모든 직원을 불러 모았다. 이민수 씨가 조용히 서 있었다. 그의 주변으로 직원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수치심이 뒤섞여 있었다. 김민정과 이서연은 가장 뒤에 서 있었고 그들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다른 직원들도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바닥에 고정되어 있었다. 지배인의 목소리가 매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칼처럼 직원들의 가슴에 꽂혔다. 우리 백화점의 가장 큰 문제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습관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졌다. 우리는 고객을 외모가 아니라 인격으로 대해야 합니다. 오늘 이민수 상무님께서 저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 상황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어떤 손님은 스마트폰을 꺼내 이 장면을 녹화하기 시작했다. 다른 손님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그들의 속삭임 소리가 매장 전체에 퍼졌다. 이민수 씨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그의 시선만이 바닥을 향하고 있었다. 그의 그림자가 바닥 위에서 길게 늘어졌다. 이민수 상무님께서는 베트남 최대 유통업체의 상무이사이십니다. 지배인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 그분은 오늘 저희 백화점에 중요한 비즈니스 제안을 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그분을 무시했습니다.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실수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매장의 조명이 갑자기 밝아졌다. 모든 사람들이 이민수 씨를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지배인이 이민수 씨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상무님,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의 교훈을 모든 직원들이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수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이 매장 안을 천천히 훑었다. 모든 직원들이 시선을 피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수치심이 가득 차 있었다. 이민수 씨가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가 직원들 앞으로 다가갔다. 그의 발소리가 조용한 매장 안에 울려 퍼졌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직원들 앞에 멈춰섰다. 그의 시선이 한 명 한 명을 훑었다. 김민정과 이서연이 그의 시선을 피했다. 그들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이민수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람은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모든 사람에게 명확하게 들렸다. 진정한 가치는 마음에 있습니다. 육막되면 가장 먼저 이민수 씨를 무시했던 직원 김민정이 앞으로 나왔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의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수치심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이민수 씨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민수 씨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의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주변의 소음이 점차 멀어졌다. 중앙홀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들려왔다. 김민정의 숨소리가 가쁘고 불안정했다. 이민수 씨의 숨소리는 고르고 차분했다. 김민정의 입술이 살짝 떨렸다. 그녀는 무언가 말을 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눈물을 닦으려고 했지만 눈물은 계속 흘러내렸다. 그녀의 어깨가 살짝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이민수 씨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이 그녀의 눈을 마주쳤다. 그 순간 김민정의 눈물이 더욱 많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어깨 떨림이 점차 잦아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무너져 내린 상태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와 슬픔이 서려 있었다. 이민수 씨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의 발소리가 조용한 매장 안에 울려 퍼졌다. 그의 손이 김민정의 어깨 위로 살짝 올라갔다. 그의 손길은 따뜻했다. 김민정의 어깨 떨림이 점차 잦아들기 시작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매장 안의 공기가 무거웠다. 괜찮습니다. 이민수 씨가 조용히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사람은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김민정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 감사가 스쳤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그녀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민수 씨가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다. 그는 펜을 꺼내 무언가를 썼다. 직원들의 시선이 그의 손에 고정되었다. 그의 손가락이 종이 위를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다. 그는 종이를 찢어서 조각을 내었다. 그 조각들을 바람에 날렸다. 백화점의 큰 창문으로 바람이 불어왔다. 종이 조각들이 하늘을 날았다. 종이 조각들이 바람에 날리며 아름다운 무늬를 만들어냈다. 그것들은 마치 나비처럼 공중을 날아다녔다. 직원들이 그것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에 감동이 서려 있었다. 이민수 씨가 바라보는 그들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이민수 씨가 다시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작은 지갑이었다.
그는 지갑을 열어 몇 장의 지폐를 꺼냈다. 그는 그 지폐들을 지배인에게 건넸다. 오늘의 경험을 잊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모든 사람에게 명확하게 들렸다. 지배인이 지폐를 받으며 고개를 숙였다. 상무님의 뜻을 꼭 기억하겠습니다. 이민수 씨가 액세서리 매장으로 향했다. 그는 방금 전 눈여겨보았던 은색 목걸이를 가리켰다. 점원이 급히 다가와 그것을 꺼내 보여주었다. 이민수 씨가 목걸이를 조용히 받아들었다. 그는 목걸이를 조심스럽게 들여다보았다. 그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그는 그것을 지갑에 넣었다. 그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그는 다시 한번 직원들을 둘러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존경과 감사가 서려 있었다. 이민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백화점을 나섰다. 그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다. 직원들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서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깊은 감동이 서려 있었다. 이민수 씨는 혼자 백화점을 나섰다. 해가 지기 시작했었다. 하늘은 주황색과 보라색이 섞인 아름다운 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구름들이 금빛과 은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그들은 마치 물감을 풀어놓은 듯한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것은 방금 전 액세서리 매장에서 산 목걸이였다. 그는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목걸이가 석양빛을 받아 반짝였다. 은색 체인과 작은 진주가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이민수 씨는 목걸이를 조용히 들여다보았다. 그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그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그는 목걸이를 조심스럽게 다시 상자에 넣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석양이 그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다. 그의 얼굴에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는 눈물을 닦지 않았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의 눈빛이 깊어졌다. 그는 오랫동안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그의 발걸음이 가벼워졌다. 거리의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가로등 불빛이 그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었다. 그의 그림자가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더욱 길게 늘어졌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그는 무언가를 입력했다. 그의 얼굴에 다시 한번 미소가 스쳤다. 그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걸었다. 그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다. 석양이 그의 뒷모습을 부드럽게 감쌌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았다. 백화점이 저 멀리 보였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다시 앞으로 향했다.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는 이제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의 마음에는 따뜻한 감정이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오늘의 경험을 잊지 않을 것이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배려를 베풀기로 결심했다. 그는 다시 한번 미소를 지었다. 그의 얼굴에 평화로운 표정이 스쳤다. 그는 계속 걸었다. 그의 발걸음이 점점 더 빨라졌다. 그의 그림자가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다.